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총출동해서 조국을 실드치는 이름까지 쫙 나열했어요. 이례적으로. 유시민, 이회수, 공지영,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을 보니 그 말이 명언인 것 같네요.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이 말이 명언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유시민, 이회수, 공지영,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지영과 이회수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공지영은. 그런데 나머지 유시민, 이회수, 이재명, 박원순 완전히 빨갱이들이죠. 완전히 좌익적 세계관에 경도된 사람들의 지금 다 나섰어요. 왜?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조국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조국 쉴드 치는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적 판단 기준은 조국과 같은 수준인 모양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국이 뭐 어때서? 조국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국 그럴 수도 있지. 조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조국이야말로 정말 적합한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적 판단 기준은 조국과 같은 수준이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국과 문재인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자들이 이 시대에도 남아있는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국에 이렇게 온 국민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조국을 쉴드를 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사람들이 왜? 생각이 똑같으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조국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정도는 해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그 정도 해먹을 자격은 있다는 겁니까? 조국 정도 되는 사람은 조국 정도로 나름대로 짓단에는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볼 때 그러면은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이 정도 해먹을 수 있지. 이렇게 본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비겁한 우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당은 분발하십시오. 이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비리덩어리마저 못 막으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또 하나의 이번엔 제 페이스북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조국이 고지전이라고 했죠, 제가. 이 조국은 고지전이다, 지금. 좌파와 우파들의 고지전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조국 게이트가. 조국이 고지전이라고 한 이 말은, 이 김거희의 이 말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 게이트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가 바뀌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뭐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에 비하면 비교적 편안해 보인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어제예요.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생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발안에 저희 본가가 있거든요. 발안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저 옆에 계시던 어떤 그 동네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어떤 사장님이 뭐 정치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슬쩍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우파에만 표를 주던 분입니다. 항상 언제나 평생 우파에만 표를 던졌던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너무 한가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뭐 욕도 했어요. 사실 막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막 온갖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지금 정말 자유한국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적으로 이유 어떻든 억울하든 어떻든 간에 탄핵을 당했는데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문재인이 못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기득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인적 쇄신도 된 게 없는 것 같고 국민들이 볼 때 탄핵 당하기 전과 탄핵 당한 지금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못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집권을 하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 같다 라고 정말 통탄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 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뭐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아저씨들 한 3분, 4분이 모이셔서 술을 마시다 보면은 막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엿들은 거예요. 그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얼만큼 정치적인 지식이 있는 분인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지금 문재인이 못하는 건 다 알아.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죠. 문재인이 못하는 건 다 알아. 조국이 썩은 건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반사이익이 쭉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자리 안에서 대안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탄핵당한 이후에 완전히 황골탈퇴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도 끝나고 민주당도 끝나게 될 것이다. 정말 도토리 기재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으면 뭐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안타까운 모습 이분도 사실 그 사장님도 굉장히 우파를 지지를 했었고 우파의 표를 던졌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분까지 골수 우파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었나? 왜 이런 선량한 이런 애국 시민들까지도 자유한국당이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정말 냉소적인 비판을 보내고 있는가를 잘 새겨듣고 자유한국당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충분해요. 내년 4월까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 우리가 탄핵당하기 전 바로 그 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당했던 그때 그 시절의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탄핵당하기 전 자유한국당과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전혀 다른 새로운 당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줄 때만이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